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17일 7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 볼 거는 쇼펜하우어의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철학의 세계 카페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책 읽기가 싫어서 카페에 글이나 한번 보다가 누군가 올려서 한번 여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자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충족 이유율이 뭔지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충족 이유율이라는 거는 모든 일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그 일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충분한 이유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제 약간 인과론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인과론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충족 이유율은 이제 참거짓을 논할 때 이제 또 들어가게 되고요. 인과율 같은 경우는 그냥 인식론적인 측면, 이 앞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지? 이런 걸 궁금해할 때 나타나는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네 겹의 뿌리라는 걸 이제 좀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일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네 가지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걸 이제 식물의 비유로 보게 되면은, 뿌리라고 했으니까 충족 이유율이 꽃이라면 그 꽃을 피울 때 네 가지 뿌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꽃이 피어질 수 있었다, 충족 이유율이 성립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난다. 근데 봤더니 이 현상의 종류가 4개가 있더라. 그래서 이 네 현상을 보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모든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인과를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 인과도 조금 탐구를 해보니까 인과의 그 원인에 해당되는 그 전제되는 현상이 네 가지의 종류로 또 구분해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 이야기 있잖아요. 목적인, 동인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과 좀 맥락이 유사하긴 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대충 그냥 그 이유에 대한 고찰, 현상에 대한 고찰,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사례는 뒤이어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내용을 볼게요. 네, 제 3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연구의 주제가 된 그 원칙, 충족 이유율입니다. 충족 이유율이 정신이 갖는 하나의 기본 인식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건데요. 정신이 뭔가를 가져요. 근데 하나의 기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기본 인식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상. 현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다양한 기본 인식들에서 유래한다. 다양한 현상에서 유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원칙이나 명제가 하나의 현상에서 도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상에서 도출된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종류가 이제 책에서 언급이 돼요. 네, 책에서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상 첫 번째는 물체끼리의 상호작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꺼운 솜에 계란이 떨어졌는데 계란이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계란이 깨지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충분한 그 두께의 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두꺼운 솜이 얇았더라면은 계란은 깨졌겠죠. 근데 계란이 깨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이 현상이 나타날 충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족 이유율이라고 하고요. 인과의 이유율이라고도 표현이 되긴 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이런 존재가 판단을 하는 현상이요, 판단하는 현상과 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현상은 다르죠. 예, 지금 어떤 물체가 하나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 판단하는 거는 개인이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실제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한 예시이긴 한데,
범인은 현장에 다시 오기 때문에 현장에 두 번 마주한 저 사람을 범인이라 여겼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두 번 마주한 저 사람을 범인이라고 이제 판단했잖아요. 이 판단하는 현상이 왜 나타났냐 했을 때 이 그 충분한 이유, 네, 범인은 현장에 다시 온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타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충족 이유율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이 현상에서도 봤을 때 타당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시간이나 공간적 특징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네,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물체의 폭이 4cm이기 때문에 5cm인 서랍에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이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서랍과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간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간적 특징에 따른 이제 현상이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과는 좀 다릅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이제 서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성질에 의한 것과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존재 이유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 자체가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있더라. 이 시간과 공간적 특징하고 물체끼리의 상호작용하고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군가 어떤 판단을 하는 현상하고 이 시간적 공간적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또 다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현상과 이 현상이 다르고, 이 현상과 이 현상이 다르고, 이 현상과 이 현상이 다르다. 그래서 현상이 네 종류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의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빵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빵집으로 갔다, 네, 이거예요. 빵집으로 가는 현상이 왜 나타났냐? 네, 빵이 먹고 싶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라는 거고, 이걸 동기의 이유율이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 충분한 이유가 있죠. 이거는 이제 물체끼리 상호작용하는 어떤 이유, 그 다음에 개인의 인식 안에서 나타나는 논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유, 그 다음에 공간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빵이 아니죠. 예, 동기,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뉘는데 네 가지 모두 어떻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그 후행되는 뭔가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 이유율이 이 현상들 보니까 다 똑같이 되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애초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도 모든 거는 충족 이유율에 따라 나타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봐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물체끼리의 현상이 있고, 누군가 판단하는 데 현상, 지성적인 어떤 존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현상이 있고, 뭐 이건 지성의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공간적인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지, 본능 이런 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현상을 통해 이런 현상들을 분류해 보면은 충족 이유율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 근데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야 라고 보여주면은 어떻게 된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건데, 네, 보면은 그 원칙이 갖는 필연성도, 이 그 충족 이유율이 갖는 필연성도 하나이거나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라는 사실이 도출될 것이다, 이건데요. 이 필연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건데 타당하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그 원칙이 갖는 타당성, 그 원칙이 타당하다는 것도 한 가지 현상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상, 이 앞서 본 네 가지 현상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이유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냥 모두 공감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그 일관 현상이라는 게 하나의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범주를 조금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결과적으로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고, 이 그 선행되는 현상을 비교해 보니까 현상의 종류를 좀 따져보니까 4개로 나뉘었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현상의 종류를 4개로 나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어떤 탐구를 한다면은 분명히 이 4가지 현상 중에 하나일 거야. 이 4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탐구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현상을 탐구했는지 표시해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나 그렇다면 그 원칙에 근거해요. 이 그 뭐죠? 충족 이유율에 근거해서 어떤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이는 누구든지
그 원칙의 근거에 놓여 있는 다양한 필연성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네. 이 물체끼리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그 충족 이유율의 필연성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어떤 판단하면서 나타나는 지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필연성인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냐, 네가 다루고 있는 현상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필연성을 고유한 명칭으로 표시할 책임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놓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탐구한 것이 어떤 현상인지 밝히고 이를 표시할 책임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그 지금 뭐 물체끼리 상호작용한 현상입니다. 제가 탐구한 건 물체끼리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 뭐였죠? 네, 초전도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도 있는 거고, 초전도체는 인과 이유율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는 저의 어떤 뭐 인식 이유율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뭐 이런 걸 설명하라 이거예요. 설명하라. 지금 네가 어떤 필연성을 얻었는데 그 필연성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물체끼리에서에 나온 거냐,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거냐, 이런 거를 좀 도출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어떤 충족 이율의 필연성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이거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굳이 자연학자가 있다면은 내가 인과 이율에 따라서 이걸 고안했어요, 탐구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학문의 체계에 맞게 그냥 하면 되고, 이런 인과의 이율입니다, 인식의 이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류학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철학자들, 뭐 체계를 분류하거나 이 세계의 질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철학자들이 아니고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분류를 지금 하라고, 책임을 갖는다고 억지로 부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을 올리신 분이 질문한 내용을 조금 보면서 마무리 짓겠는데, 네, 이분이 하신 얘기가 충족 이유율이 다양한 기본 인식에서 유래되었다면 왜 하나의 필연성을 가질 수 없는 거냐,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충족 이유율은 왜 하나의 필연성을 가질 수 없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왜 충족 이유율은 답을 여러 개 가져야 되는 거냐요,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왜냐면 하나의 필연성, 하나의 답이라는 하나의 답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충족 이유율이 필연적이다, 타당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경우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여러 경우에서 증명된다, 충족 이유율이 맞다는 게 여러 경우에서 증명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답으로 보고, 충족 이율은 하나의 답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원칙의 근거에 놓여 있는 다양한 필연성이란 말에서 의문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원칙의 근거는 다양한 기본인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다양한 기본인식이라는 거랑 다양한 필연성이 다르다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순서상으로 이게 먼저 선행되면은 다양한 필연성이 따라옵니다. 지금 다양한 기본 인식이라는 거는 다양한 현상을 말하고, 앞서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현상을 말하거든요. 이 네 가지 현상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필연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현상을 통해 충족 이유율이 옳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충족 이유율의 필연성이 확보됐다. 우리가 필연적이다, 충족 이유율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필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식을 통해서 그 필연성, 다양한 필연성이 확인됐다, 이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필연성이란 말은 다양한 기본 인식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 지금 문제시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너의 탐구가 충족 이유율에 근거한 다양한 기본 인식, 그 현상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 표시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본 인식으로 얘기를 하든 다양한 필연성으로 얘기를 하든 사실 차이가 없어요. 순서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같은 거 같은데, 차를 타고 너 어떻게 왔어 했더니 차를 타고 왔어랑 버스를 타고 왔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차는 그냥 좀 더 높은 범주의 표현인 거고 버스는 좀 더 세밀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기본 인식에 의해서 다양한 기본 인식에 의해서 잠깐 다양한 기본 인식이 아니라 원칙의 근거에 놓여 있는 다양한 그 기본 인식 중 어떤 기본 인식에 근거하는지랑 그 원칙의 근거에 놓여 있는 다양한 필연성 중 어떤 필연성에 근거하는지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차를 타고 왔어랑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왔어랑 그 다음에 원칙의 근거에 놓여 있는 다양한 기본 인식 중 어떤 인식인지 원칙의 근거에 놓여 있는 다양한 필연성 중 어떤 필연성인지 이 말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순서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맞게 보셨어요. 예, 맞게 보셨는데 차이는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원칙에 근거하여 하나의 결론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필연성의 내용이 아닌가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결론을 주장하면 하나의 필연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필연성이라는 걸 답이라고 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답이라고 보는 느낌이 있어서 하나의 결론 주장한 거는 결국 하나의 필연성 말한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필연성이라는 건요. 충족 이유율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충족 이유율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답적인 거나 어떤 법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충족 이유율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의 경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경우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경우에 나타나서도 우리는 그게 맞다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경우에서 나타나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족 이유율은 부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를 증명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필연성을 충족 이유율이 지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제 필연성이 여럿이라는 거는 복수의 정답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충족 이유율이 맞다는 이유가 여러 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문맥상에서 이 필연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렵고 난해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헷갈리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필연성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답, 진리 뭐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 충족 이유를 필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된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분에게 이 영상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충족 이유율 이게 좀 재밌는 개념이기는 해요. 재밌는 개념이기는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조금 내용이 뜬금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을 부분이긴 한데 저도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6시 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7시 반에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아무튼 의미가 있었으면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